25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난세 중에 난세였습니다. 쉴 틈 없는 전쟁과 혼란, 속임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였죠.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생기고 사라졌으며 영웅도 악인도 셀 수 없이 등장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혼란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 수많은 사상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난세를 종식시키고자 했죠. 그 당시 그들이 고민한 생각은 오늘날 현재까지도 값진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들은 바로 동양 철학의 근본 제자백가입니다.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선생과 학파를 뜻합니다. 이 학파들의 특색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상부터 현실까지 절박한 난세 속에서 탄생한 사상들이죠. 학파 간의 치열한 논쟁이 붙어 백가쟁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주요 학파인 유가, 묵가, 도가, 법가를 다루겠습니다. 각 학파의 인물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제자백가 시대의 포문을 연 사상가 공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이 혼란해진 원인을 사회 질서의 붕괴로 보았습니다. 신하가 군주를 넘보는 하극상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공자는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지려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아껴주듯 군주와 신하도 서로 존중해야 평화롭다고 생각했죠. 그러기 위해선 인간다운 성품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인이라고 부르며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집, 국가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았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예로서 질서를 잡고자 했습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과 예죠. 이를 행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자는 본래 왕의 아들이란 뜻이었지만 공자는 군자의 의미를 넓게 확장시킵니다. 인간다움을 갖춘 인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죠. 누구라도 인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군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닌 배워서 극복 가능하다고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면서 부지런히 그것을 구한 사람이다. 공자에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가 사상의 시초죠. 다른 제자백가 인물들 대부분이 공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자를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향이 큰 만큼 비판도 가장 많이 받았죠. 그에게 반기를 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공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상가 묵자입니다. 묵자도 처음엔 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사랑과 공자의 사랑은 결이 달랐습니다. 공자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우선시한 차별적인 사랑, 별애였습니다. 하지만 묵자의 사랑은 평등했습니다. 친소나 귀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겸애를 말합니다. 묵자를 포함한 그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가족처럼 지냈죠. 하층민들은 귀족처럼 한가롭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실용적인 것이 우선이었죠. 묵자는 공자가 주장한 3년상을 비판합니다. 말고도 허례허식으로 변질된 예와 사치스러운 음악을 비판했죠. 유가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묵가 학파는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차별받던 하층민들은 서로 뭉치고 있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생겨난다고 생각했죠. 묵자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먼저 공격을 감행한 쪽에 가서 그만둘 것을 설득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이미 방어태세를 갖췄으니 만약 공격할 경우 공격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덕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막을 수 없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묵자 일행은 실전에 뛰어난 군인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술자이기도 해서 다양한 전쟁 기계로 침략자들을 쉽게 막아냈죠. 그는 오직 지켜내기 위한 전쟁만을 했습니다. 공격당하는 나라 어디든지 달려가서 막아내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한 보상이나 대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몸바쳐 희생한 보기 드문 집단이었죠. 그들은 침략자를 응징해 전쟁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나라들은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묵자 집단이 껴있는지 고려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집단이었지만 분명 한계는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노력했지만 모든 전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고생만 하다가 삶을 마치는 것을 본 장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살아서는 죽도록 일만 하고 죽어서도 장례를 소박하게 치르니 묵가의 도는 너무도 각박하다. 그러나 묵자는 진실로 천하를 사랑하였다.
이번에는 유가와 묵가와는 다른 은둔학자들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일침을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함께 도가로 묶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특색이 있죠. 먼저 노자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춘추시대 사람이거나 혹은 전국시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도가의 인물들은 생물 연대가 정확하지 않죠. 그는 세상이 혼란한 원인이 자꾸 뭔가를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제후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애쓰고 배웠다는 학자들은 자기 뜻대로 사회를 바꾸려 했습니다. 바꾸려고 제도를 추가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졌죠. 큰 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나타나니 큰 거짓이 생겼다. 부모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니 효와 사랑이 생기고 나라가 혼란해지니 충신이 생겨났다. 예를 강조할수록 예가 아닌 것들이 더 잘 보입니다. 현자를 숭상할수록 싸움이 일어나고 재물을 귀하게 여길수록 도둑은 더 늘어나죠. 노자는 움켜쥐기보다 비워낼 것을 말합니다. 넘치지 않도록 적당히 가져야 한다고 하죠. 욕심이 과해 집에 금과 옥을 쌓아두면 불안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열중할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는 교만이라는 허물도 남기죠. 교만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다 가지려 하다가 다 잃기 전에 적당한 만족을 얻고 잊어야 한다고 하죠. 나의 부귀나 재물, 명예를 드높이려 하지 말고 흔적이 남지 않게 잊으라고 합니다. 잘 가는 수레바퀴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진정 올바른 행위는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죠. 군주 또한 존재를 과시하기보다는 이로운 일을 알 듯 모를 듯 행하고 그 안에 백성들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 경쟁하고 다투는 자기적인 행위가 아닌 물이 자연스레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서로 다투지 않는 조화를 이야기하죠. 억지로 함이 없는 함, 무위의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노자와 함께 도가의 핵심 인물은 장자입니다. 그는 속세를 초탈한 절대 자유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너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움과 추함,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옳고 그름 등등 수많은 분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별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나옵니다. 미인이 사람들에게만 미인이지 강가의 물고기에겐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 피하기 바쁘겠죠. 관점의 차이로 자신이 분별을 만들어낼 뿐 본래 만물은 서로 다를 것 없이 모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쪽의 편견에서 벗어나 만물이 본래 그러함을 알게 되면 차별은 사라집니다. 차별이 사라져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이야기하죠. 장자는 재미난 우화들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꾼이 좋은 목재를 찾다가 엄청나게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크긴 하지만 질이 안 좋아 목재로 쓰기엔 형편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쓸모없는 나무라고 판단해 지나쳐갔죠. 하지만 그 나무는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거목이 되어 그늘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쉼터로 이용했죠. 장자는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는 무용지용을 말합니다. 다양한 우화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도가 사상가 중에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양주라는 인물입니다. 노자와 장자 사이의 인물로 묵자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죠. 하지만 그는 묵자와는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묵자가 세상을 위해 몸바쳐 희생했다면 반대로 양주는 자신의 몸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아설이라고 하죠. 양주의 저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백과서에 언급된 내용으로 그의 사상을 추론하죠. 내 토로라기 하나가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묵자의 제자들은 그를 이기주의자라며 비판했습니다. 다른 제자백과와 후대 인물들도 그를 맹비난했죠. 하지만 양주의 생각은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묵가학파처럼 만약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된다면 나중엔 토로라기 하나뿐만 아니라 팔 한쪽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남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겠죠. 양주에게 생명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것에 욕심내지 말고 몸을 소중히 하라고 하죠. 생명 존중 사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 먼저 소중함을 깨달아야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묵자와 양주가 살던 때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인간성을 더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난세가 지속되었죠. 난세를 끝내기 위해 사상가들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때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묵자와 양주 때문에 세상이 더 혼란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겸해를 주장하는 묵자는 아버지가 없고 위아서를 주장했던 양주는 임금이 없다고 비판했죠. 육아사상의 맥을 잇고 공자의 후계자를 자처했으며 인간의 선함을 믿었던 그는 바로 맹자입니다. 그는 끝나지 않는 난세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선한 본성에서 나온다고 보았죠. 성선설을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공자의 인과 예를 인의예지로 정리합니다. 인의예지는 사람의 선한 본성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본성의 실말이라고 합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아무 계산 없이 구하려는 순수하게 선한 마음으로 예를 들었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맹자는 호연직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의로움을 중요시한 그는 왕 앞에서도 과감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덕행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할 것을 강조했죠.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왕이 왕 역할을 못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역성혁명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과격한 주장에 왕들은 당황했겠지만 그가 딱히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한창 인재가 필요했던 시점이라 대접은 잘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맹자는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든 유세하고 다녔죠. 하지만 그의 사상은 너무나 이상적이었습니다. 현실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당시에는 배신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난세였으니까요. 맹자는 딱히 어디에도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 백가들 사이에선 크게 주목받은 인물은 아니었죠. 육아사상은 현실 앞에선 너무 물렁한 사상이라 군주들은 쉽게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 창 들고 달려드는데 덕을 베풀어봐야 보기 좋게 당할 뿐이겠죠. 하지만 육아사상가가 모두 물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맹자 이후 냉정하고 차가운 유학자가 등장합니다. 성학설을 주장한 순자입니다. 순자는 성학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익을 탐하고 질투하며 미워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놔두면 안되니 교육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순자는 유학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굴러가기 위한 제도로 예를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주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를 말했지만 순자에게 예는 통제수단으로서의 질서, 법에 가까웠습니다.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예치주의를 강조합니다. 악한 사람을 예라는 틀로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정도 자율성은 있었지만 분명 엄격한 선이 존재하는 법치와 덕치의 중간 단계입니다. 또한 순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미신이나 관상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이유도 위안을 얻기 위해서지 진짜로 비가 내리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인간의 신비주의적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인간은 인간이었죠.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자는 당시 명망 높은 대학자였습니다. 맹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죠. 그에겐 뛰어난 제자가 둘 있었습니다. 한비자와 이사입니다. 이들은 순자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법가 사상을 대표할 인물이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제자백가의 마지막 사상이죠.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이미 전국시대 초기부터 상항에 의해 법가 통치를 시행하고 있었죠. 강력한 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누구나 지키도록 했습니다. 어기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가혹했고 귀족이라고 쉽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귀족들도 불만이었지만 백성들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모두의 미움을 사고 있었던 상항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법가의 통치체제는 혼란했던 난세에 적합했는지 진나라는 강성해지고 있었죠. 한비자와 이사는 동문으로 법가 사상을 꽃피운 인물들입니다. 진왕은 이 사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강한 법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바로 군주에게서 나왔으니까요. 법가는 강한 왕권을 추구한 군주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양지에선 누구나 다 아는 법으로 강하게 다스렸고 음지에선 군주만 아는 술책으로 간교한 신하를 잡아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죠. 때문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가의 인물들은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능력이 두려웠던 친구 이사는 한비자를 모함해 죽입니다. 이사는 한비자의 학문을 실행에 옮겨 천하통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통일 이후 이사는 진시황을 설득해 법가 사상이나 실용서가 아닌 책들은 불태워버립니다. 육아 사상을 비롯한 많은 제자 백가서들이 불탔고 많은 유학자들도 죽임을 당했죠.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사 역시 환관 조고의 모략에 빠져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인물들에 대해 아주 단편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사실 인물들은 자세히 뜯어볼수록 훨씬 더 다양한 생각들과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살펴보기엔 우리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란 책은 제자백가의 인물들인 공자, 노자, 묵자, 맹자, 순자의 생각들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삶의 지혜를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삶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가 있죠. 2500년 전 이미 힘든 고난을 겪었던 현인들의 지혜를 살펴본다면 삶의 방향을 잡아줄 값진 조언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읽을 수 있는 친절한 동양 고전 입문서로 추천드립니다.